않았습니까? 자, 토요일 오후 댁으로 돌아가시는 흑석동 주민 여러분, 동작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 선거 운동원들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봄이 오는 것 같더니 다시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도 뭔가 좀 살만해지는 것 같은가 보다 하면 또다시 힘들어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경제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은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4년 우리 서민들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흑석동 주민 여러분들의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마 많이 더 나빠지셨을 겁니다. 경제대통령이라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사대로 보냈으나 그가 이야기한 경제는 서민경제가 아니라 재벌경제였습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는데 서민들의 주머니는 더욱 가벼워지고 재벌들의 주머니는 더욱 두둑해지는 지난 4년이었습니다. 이제 총선입니다. 또다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석동 중앙대학교 병원 앞에 세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현대 출신 정몽준 후보와 현대 출신 이계한 후보와 노동자 서민 후보 김종철 후보 단 3사람의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아 주십시오. 서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재벌이 현대 출신이 서민들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 기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는 속지 말아 주십시오. 현대 출신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냐 서민이냐의 선택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여기 청소노동자가 비례대표 1번인 기호 6번 진보신당 김종철 후보가 있습니다. 언론도 동작을 주목하나 봅니다. 현대가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겠습니다. 현대 출신 2명과 서민 후보, 서민을 대변하는 한 명의 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바꿀 실력 있는 젊은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진보신당 기호 6번 19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로 출마한 김종철입니다.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녁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약간 쌀쌀했다가 낮이 돼서 따뜻했다가 다시 추워지는 일기를 알 수 없는 이런 날이 오늘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일기보다는 날씨의 변동이 크지 않은, 즉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날씨, 또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삶을 예측 가능하고 또 준비 가능하고 그럼으로써 불행해지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김종철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흑석동 중앙대병원 앞을 지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얼마를 벌어야 우리나라 평균적인 가정에 속할까요? 4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를 벌어야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가정이겠습니까? 예, 정답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벌어야 우리 사회에서 평균적인 4인 가구의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억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4인 가구 평균이 1억 원이라고 하는 거냐? 김종철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한 진실입니다. 여러분, 2011년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000달러가 되었습니다. 23,000달러는 우리 돈으로 2,500만 원.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2,500만 원 곱하기 4, 즉 1억 원을 벌어야 이 23,000달러 시대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가구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흑석동 일대를 곳곳을 다니면서 여쭤봤지만 그렇게 번다고 하시는 분들도 없었을 뿐더러 그렇게 돈을 만져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뼈 빠지게 일해서 1인당 국민소득 23,000달러 시대를 만들어냈는데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가 있단 말입니까? 2010년 말에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의 계열사가 주택에 모여있는 증권거래소 상장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 총액이 발표되었습니다. 현금 또는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재벌 대기업 계열사가 주축이 된 증권거래소 상장 대기업에 무려 104조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즉 이씨재벌, 정씨재벌, 최씨재벌, 구씨재벌, 허씨재벌 이러한 재벌 일가들이 계열사들이 주축이 된 상장 대기업에 무려 104조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현금으로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민 총생산이 1,000조 원을 조금 넘어가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인 100조 원 가까이가 재벌들의 손아귀에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들의 손아귀에 장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우리 동네 경기,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이 가게를 다니다 보면 경기가 너무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재벌들의 일가에 대기업에 쌓여 있는데 도대체 이 동네에서 돌고 돌 돈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출은 잘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가난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이 불편한 진실, 그 불편한 진실의 본질에는 재벌들은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돈이 쌓이는데 서민들은 다음 달 아이들 학원비를 어떻게 낼 것이며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자영업자의 한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렇다면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극화의 해소입니다. 경제를 살리면서 경제를 살려야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왜요?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재벌 대기업들 100조 원이 넘게 가지고 있는 이 재벌 대기업들의 현금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를 해야 됩니다. 재벌들에게 증세를 하고 부유층에게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 돈으로 이 흑석도에 살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서민들, 노동자 가정에 병원비, 교육비, 주거안정비를 지원하고 노후의 걱정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는 등 이런 조치가 지금 취해져야지만 서민들이 쓸 돈이 생기고 그 쓸 돈을 가지고 집에 가실 때 과일 한 봉지, 치킨 한 상자라도 사가면 그것이 바로 이 흑석동 경기를, 서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들 일자리가 중요하다,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은 경제 도대체 언제 살릴 것입니까? 양극화 해소를 하지 않는 한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양극화의 해소의 핵심에는 부자 증세, 재벌 증세, 대기업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는 그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정몽준, 이계현 후보가 아니라 저 진보신당 김종철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민 경제가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요즘 어려워하는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말이죠, 재벌들이 빵집, 커피숍, 심지어 순대, 떡볶이 이런 거 막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마트뿐만 아니라 SSM 이걸 한 지는 오래됐고 요즘은 빵집, 커피숍, 순대, 떡볶이까지 재벌에서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자 조금 철수하는 척 하더니 다시 꿈틀꿈틀 이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자동차, 석유, 전기, 전자, 화학, 조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재벌입니다. 그런 산업에서 돈을 벌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특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성장한 것이 재벌인데 왜 재벌들이 이제 와서는 빵집, 커피숍, 심지어는 순대 떡볶이까지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벌들의 자손이 늘어나서 더 이상 이 자손들에게 떼어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빵집, 커피숍, 순대 떡볶이까지 그들이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농담처럼 들리신다면 오늘 집에 들어가셔서 컴퓨터를 거시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재벌, 빵집, 커피숍, 떡볶이, 순대 넣고 검색해보시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결같이 다 재벌들의 손자, 손녀들입니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국의 10대 재벌들이 자기 자손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중소자영업자들이 먹고 살는 것까지 침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무너지고 있는 이 서민경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배후에 있는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재벌들이 우리 동네 이 서민들이 하는 중소자영업자들, 우리 경제의 35%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자영업, 명세자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재벌들의 업종 진출 업종을 규제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며, 그리고 재벌들이 그런 업종에 더 이상 침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재벌 그 자체인 사람이 재벌을 규제하고 재벌을 개혁하는 일 할 수 없습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 입장이 불분명하고 입장이 단호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진보신당 지난 10년간 20년간 진보정당 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재벌 해체, 단 한 번도 재벌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는 노선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기에, 그리고 또한 재벌로부터 단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정당으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진보신당, 그리고 저 김정철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저 진보신당 김정철이 마지막으로 이 흑석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뉴타운이 무슨 뜻입니까? 새마을입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마을입니다. 좋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서울시장 선거부터,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부터 추진되어 왔던 뉴타운, 지금으로부터 7, 8년이 지난 뉴타운 과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뉴타운, 전국에서 뉴타운 사업,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절차라고 하는 소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지역 중에 아직도 100군데가 그 상태에서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사업을 그대로 계속 추진하는 순간 이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쫓겨날 가능성이 거의 99%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타운은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 때 그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다는 믿음에 따라서 집을 얼고 새 아파트를 지어도 나에게 떨어지는 돈이 있고 내 돈 들이지 않고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뉴타운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뉴타운은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을 다 내쫓고
거기에 투기꾼들, 건설사만 배불리는 그러한 잔인한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덕 너머, 이 흑석동의 언덕 너머 사당동의 한 지역에서는 기존에 있는 모든 집이 철거되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추가로 3억 원을 더 내라고 하는 그러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내 집, 내 땅 30평을 주었는데 아파트를 30평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3억 원을 내야 되는 그러한 일조차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기에 이 지역의 뉴타운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을 내쫓는 뉴타운이 아니라 서민들이 자기 보금자리를 조금씩 개선하고 바꿔나가고 또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저 김종철은 그러한 뉴타운을 제대로 다시 원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김종철은, 진보신당 김종철은 우리 흑석동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세 가지 걱정만은 없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첫째는 병원비 걱정, 둘째는 교육비 걱정, 그리고 마지막은 내 집 마련, 내 집 주거 안정, 그 걱정만은 없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못한다면 노후가 안정된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 방법의 유일한 것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된 이유가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온갖 특혜와 온갖 수혜를 통해서 재벌이 되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88만원 세대 비정규직의 핏땀을 착취하여 88만원 비정규직 청년 세대들의 피와 땀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그만큼 부자가 됐다면 이제는 그에 걸맞는 부자 증세에 동의해야 됩니다. 가진 사람이 더 내놓고 재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어서 서민에게 복지를 주어야 합니다. 재벌이 더 많은 돈을 내고 부유층이 더 많은 돈을 내서 청년들을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 저 김종철이라고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에 서민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을 지지해 주십시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석동 주민 여러분, 동작구민 여러분,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가 있습니다. 흑석동에 살고 계신 모든 주민들을 쫓아내는 대기업 재벌의 이익을 채워주는 뉴타운이 아니라 지역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과거처럼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흑석동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흑석동 체육센터를 멋지게 지어준다고 해서 우리 서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주택, 교육, 의료 걱정 좀 덜하는 세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십수년 전 무상교육을 이야기했을 때 다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무상급식,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이 자기 것을 내놓으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민들이 정치라는 힘으로 이것을 바꿔낸 것입니다. 4월 11일은 현대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 서민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는 날입니다. 왜 현대 출신 두 사람을 두고 고민하십니까? 현대냐, 서민 후보,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인가 고민해 주십시오. 꼼꼼히 읽어봐 주십시오. 다시 속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서민들도 웃으며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나다니시는 중앙대학교 청년학생 여러분, 상위 1%만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세상, 내가 1%가 되기 위해 노력해도 나머지 99명이 있습니다. 자, 이 99명도 함께 올려 살아가는 사회
사회를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친구와의 우애마저 쉽게 만들 수 없는 세상이 아니라 서민들도 미래를 꿈꾸는 세상,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이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앞장서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청소노동자가 의회에 들어가 청소노동자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비례대표 1번이 청소노동자 김순자 후보인 진보신당이 있습니다. 진보신당 기호 6번 김종철 후보, 이제는 주저하지 말아주십시오. 실력 있는 젊은 진보 기호 6번 김종철이 앞장서서 서민 살림살이 나아지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김종철을 아시나요? 진보신